2026년 1월 21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이 혼조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10시 1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 쪽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둘 다 매수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9시 30분을 기점으로 기관도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의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대비 2.57%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930포인트에서 정확히 935포인트죠. 이전에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기점으로 미국 선물 S&P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48,800포인트였어요. 근데 이탈을 했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48,000 4만 포인트네요. 48,000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48,8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될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뛰어 올라가면서 48,8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48,80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의 경우도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점으로 23,150포인트 위에죠. 위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하는 추세는 일단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P도 역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반등이 나올 경우 어디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면요. 6,823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께 지수를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을 하게 되면 S&P 500 지수의 경우는 6,765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22,76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우존스의 경우는 조정을 받게 되면 47,90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반등은 나올 거예요. 다만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현대임스만 이탈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다 차트 확인하면서 세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이에요.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435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 2% 정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Y2 솔루션은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지지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7,000포인트까지 죄송합니다. 47,000원이죠. 4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하나비전입니다. 이전에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55,500원에서 51,0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러면 내일 반등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일 반등 안 나오게 되면 하나비전의 경우는 차익 실현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원택 확인을 해보게 되면 횡보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 동반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NTC 확인해 보게 되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게 19,000원이었어요. 19,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2,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현대힘스 19,00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하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으면 이거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봤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룡전기도 한번 볼게요. 재룡전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도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보다 약세이긴 한데요. 도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게 42,000원 포인트 전후예요. 42,000원 전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횡보장세에서 하락하는 추세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지지선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내일까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가비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전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시작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이 갭상승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버틴다. 이게 원래 옳은 답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맞춰 보게 되면 저점 이탈하지 않았죠. 오늘 뭐 49,000원에서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라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이었던 54,000원대까지 주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가비스도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오늘 특별하게 변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힘스는 매도 처리가 된 거예요. 매도 처리가 된 거니까 매도 처리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이 새롭게 종목 편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뭐 변동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뭐 종목을 언급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계속 찾아볼게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찾아가서 뭐 한두 종목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구성을 조금 바꿔볼까 해요. 구성을 바꿔볼까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